네, 시사정담 3인 3생 6월 15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어떤 현재 입장과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협치가 시대 정신이다, 국민의 뜻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협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은 6월 15일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날입니다. 지금 기념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와 대통령의 노력이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면서 야당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일단 먼저 토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이 점도 이제 강조하고, 중요하게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예. 네. 결국은 이제 앞에 이야기들은 야당에 대한 섭섭함이나 또 이게 국회 동의권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거는 수사고, 중요한 것은 국민 뜻에 따르겠다,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건 야당에 대해서 일종의 선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면 자체가, 정국 자체가 좀 경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청와대에서는 좀 단호한 어떤 정면 돌파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잡혔었는데, 결국은 오늘 수석 보좌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야당은 반대는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지명 처리라든가 국회 보이콧 압박, 이런 부분들은 월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지지, 문 대통령 본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 높고, 다음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렇게 임명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한 지지, 이제 동의도 이제 60% 수준에 이르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도 묻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의당까지 어쨌든 간에 강경화 장관을 후보자를 임명하면 협치 무산을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루비콘강을 건너지 마라, 이렇게 경고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협치 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협치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사실 이낙연 총리 인준 외에 국회에서 협조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특별하게 협치를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야당들도 지금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까 대통령이 허공을 손을 휘젓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치에도 또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역할도 있다. 근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운운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보이콧까지 가겠나 하는 인식도 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이렇게 보이콧이다는 말을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당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게 또 지난 14일 날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보이콧 여부를 가지고 이제 의총을 열었는데, 사실상 인준 청문회도 있고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보이콧 자체가 이제 우선 연기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앞으로도 비슷하게 이제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의당은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 지역이고,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지는 뭐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일정 정도 경고는 계속 그 했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국민의당은. 예, 그렇습니다.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율사 출신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 사항이 아닌 걸 가지고 임명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무슨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좀 지나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국민의당 지도부 당을 공식으로 이끄는 박주선 대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심정적으로 그런 쪽에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바른정당도 이해운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이런 그 당 대표 출마자들이 이 김상조 위원장이나 강경화 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 자유한국당 같은 기조를 가지고 뭐 보이콧이나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 그 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인선된 케이스가 이 34명 중 31명이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27, 그게 다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그렇게 그 보고서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을 한 그런 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에 이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그 강대강 대결, 이 부분에서 참 국민들은 이 협치를 바라는 마음에서는 조금 조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여야 간에 좀 이런 이 갈등과 이 서로 간의 어떤 이 대결이 뭔가 국민을 위한 모습으로 좀 폭넓게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제도가 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 출범 자체를 지체시키는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이 과연 그 현명한 제도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이걸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프랑스 멘트로 일단 출범은 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무슨 잘잘못을 따지거나 또 정책을 잘못 집행하거나 하면 저걸 해야지, 출범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참 걱정된다, 이런 그 생각입니다. 인사청문을 우리가 미국에서 가져오면서,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죠. 엄격하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 과정 그 전에 사실상 다 정리가 되지고, 청문회에서 아마 탈락한 케이스는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뭔가 우리나라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도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이게 정권 출범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인사에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어떤 통합 인사하고 개혁 인사였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친문 패권주의를 씻을 수 있는, 이게 그런 우려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였다, 이러는데, 3단계, 4단계로 와서는 어쨌든 당인사, 캠프 인사, 그래서 야당의 한쪽에서는 상당히 코드 인사의 부활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호응을 했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내각 구성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실제 협치란 부분들이 그 자체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협치라고 했을 때 협치 자체는 제도적 툴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도덕적 툴, 당위적 툴인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가 협치냐, 그런 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당 대표, 이제 야당의 대표들 잘 만나주느냐, 경청하느냐가
협치의 기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각 인선이다, 뭐 내각 인선에 참여한다 또는 반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것도 또 협치의 대상으로 또 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협치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경청이라든가 상대방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 이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현재의 어떤 제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을 이제 야당으로서는 좀 높게 기대 수준이 높았던 것 아니냐. 뭐 실제 이제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DJP 연합처럼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협치 요구를 경청 이상의 차원으로 자기 요구를 지명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은 인사권을 야당이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들어주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마 협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협치하고 연정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이 여소야대에서 그 야당이 지금 3야 이 교섭단체인데 이게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아마 자유한국당도 이전에 야당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의 어떤 전략으로서는 지금 이 야3당 체제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을 겪는 이 국민의당이라는 존재 때문에 상당히 그 제1야당의 존재감이 약화된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의 어떤 본회의 인준을 보면서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첩치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가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회가 그 여소야대가 되면서 뭔가 좀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국민들의 그런 뜻이 이 국회 의석에 반영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전혀 뭐 그런 그 국회 의석에 그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일방통행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어떤 그런 그 최순실 게이트로까지 이어지면서 이 집권당이 무력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갔었는데 지금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여소야대가 되면서 협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에서 자신들이 특히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난 정부에서 집권당이었을 때 했던 부분을 또 되돌아보면서 좀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고 하는 그 큰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지 않나. 자기들이 직전에 그 집권당으로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보였던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뭐 까마득한 옛날 일이냐 그 하고 지금 이런 식의 그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획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흔히 말하는 그 친박 강경파 이렇게 중진 의원들이 나와서 이 강 후보자를 그 면박을 주고 공박을 할 때 이게 맞나 이런 이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책임을 통감할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와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사보임을 해서라도 이렇게 뭔가 좀 초재선들이 하도록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그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은 어쨌든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그 만찬장에서 근한 대응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예,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아직 뭐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장기 표류도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봐가지고는 이렇게 뭐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간에 참여정부에서 이 민정수석, 심사수석,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청와대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야당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그걸 아마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비욘드 노무현처럼 참여정부의 어떤 대화 관계를 좀 뛰어넘는 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집권 초기에 속도 있는 개혁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적 어떤 그런 그 동의 이 부분을 얼마나 그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뒷받침될 때 나머지 문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대야 관계에서도 지금 사실은 뭐 이 국회 의석수라는 거는 이미 그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어떤 그 저 식으로 의원 빼오기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요지부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는 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지고 앞으로 여전히 이제 뭐 지금 나머지 그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계속 진행될 거고 또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야당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하고 관계를 고려할 때도 좀 그 약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좀 철저하게 좀 걸러가지고 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까지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건 정말로 이 그런 일들이 한두 번만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촛불의 힘이 이은 어떤 국민적 지지가 문재인 그 정부의 기본 동력으로 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인사 검증에서 검증은 검증대로 이 청와대에서 또 정부 여당이 이렇게 확실한 검증을 해야만이 국민적 지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오늘이 그 6.15 17주년 17주년이죠. 2000년 6월 15일이었으니까 그 정말 그때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환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기념식이 역시 대통령이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국가기념식은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6.15 그 공동 그 선언 그 기념식은 해마다 그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그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담벼락에 그 낙서라도 해라 하는 그 유언을 남기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고 원래 이제 17주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고 아직까지 한 번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이 민간에서 방북 승인 이런 부분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는 건 대체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좀 종합적인 그 대북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그 속에서 북한도 상당히 오늘 메시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주요 메시지 조금만 소개시키죠.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 6.15 이렇게 남북 정상선언하고 14 남북 선언 이행 외에 이제 이렇게 9.19와 2013까지 다 약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렇게 14와 6.15 선언을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니냐. 우리는 우리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약속을 지킬 테니 북한도 약속을 지켜라. 이 요구를 했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징표로서 이렇게 추가 핵과 미사일 도박을 하지 마라. 만약에 이제 추가 핵과 미사일 도박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조건 없는 남북 대화에 들어가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그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보면 미국이 그 북한과의 어떤 만남에서 이런 부분이 오고 갔다.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맥상통하네요. 일맥상통하고 지금 아마 이번 그 6월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건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지금 북이 지금 임계점에 갔기 때문에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 그 ICBM을 곧 시험 발사한다고 할 정도로 그 최종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ICBM 발사를 하고 성공을 한다면 그럼 바로 미국 본토에 2차 폭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절박하고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화 테이블에 끌어낼 것이냐는 걸 고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고 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대화에 응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6.15 이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남북 관계에서는 지금까지 에서보다 상당히 진전된 어떤 정부의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